교수님 혹시 아까 질문하신 건데 저는 물리학의 전공은 지금 전공은 이준택 교수입니다. 먼저 저 항상 일본 분들 이름을 갖다 부를 때는 어떤 게 성이고 어떤 게 이름이고 항상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다카노 사토시 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역 분단 혹은 갈등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부분에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만약 그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철회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장 신청하면 그 후에는 그 철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고 그 지자체장이 그것을 만약 수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적으로는 그것은 당연히 무시할 수도 있어서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목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청하면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네. 우리는 부안이라든가 구로 또 이런 경우에 처리장을 갖다 만들자 그랬었는데 그냥 딱 반대해서 그냥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 일본 학술회의와 원자력위원회가 그것을 갖다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다시 해야 된다라든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걸 했을 때 그 일본 학술회의는 어떤 단체인가요? 여러 가지 학회가 있고 그것을 아마 학회가 추천하고 일본 학술회의에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에 있는 학회에 약간 네트워크적이기도 하고 그 상위에 있는 약간 일본의 최고의 학회 같은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학회하고 핵마피아하고 그리고 원안이 이 지다 같은 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도 그냥 유야무야해서 넘어가 버리는데 아까 그 학회에서 그 얘기된 것을 갖다가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채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것은 무엇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아마 그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이라서 좀 더 일본 사회가 아주 핵에 대한 핵추진 정책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선이 강하고 그래서 학술회의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아마 비판도 받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마 있었을 거고 사실상 2012년에 한번 그게 조금 그 보고서를 내고 또 비슷한 내용이 2015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 그 비판의 톤이 조금은 약해졌어요. 이전에는 좀 더 아까 자무전 저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아주 길게 수십 년 아니면 100년 전의 단위로 좀 길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보고서를 보면 일단 지층 처분을 전제로 그래도 30년, 40년 정도 좀 잠정 보관하고 좀 또
좀 논의해야 한다. 제대로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식의 약간 비판의 톤이 조금 약해졌는데 그 2012년의 보고서는 완전히 이 지층 처분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2015년의 보고서를 보면 지층 처분이 일단 괜찮다라는 그 일본 정부의 정책을 그나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 비판도 약해진 이유는 역시 좀 시간도 흐르고 아베 정권이 바뀌고 그런 그때 아베 정부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가능했던 일이라서 약간 지금 그 일본 학술 회의에 많이는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저기 베르다 수님 질문 있으세요? 예. 예. 많이 별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가 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없어요. 저기 나카노 사토시상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원전의 핵 쓰레기 예정지로서 혹시 이와이시마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30년 넘게 그 소수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쌓아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도 많이 드셨고 문화빅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정지라든지 핵폐기소 지을 어떤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항상 거기 분열을 가져오는 걸 항상 끼고 있잖아요. 그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게 프랑스건 어디건 일본이건 한국이 그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회라든지 어떤 그 탈핵을 지지하는 그런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좀 지지하거나 그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들으면서 항상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이와이시마 지역인데 원래 그 신규 핵발전 그지로 선정되어 왔고, 그래도 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약간 아직은 계획은 남아 있어요. 공식적으로 초래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지금 이와이시마는 이와이시마가 있는 그 지자체는 그 가미노세키라는 말인데 그 가미노세키는 완전히 그 신규 핵발전소도 아직 그 잔성이고 그 이와이시마가 그 반대하는 그런 그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약간 그 찬반론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와이시마에는 일단 뭐 핵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핵쓰레기 발전 시설이 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가미노세키는 지금은 그 최종 처분장이 아니라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 신청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연에서 말했던 것은 최종 처분자이니까 정말 그 핵쓰레기를 처분하는 지층 처분하는 그런 시설의 이야기였는데 그 자료에도 조금 나왔는데 중간 저장 시설이라고 그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기 전에 50년 정도 저장하는 그런 시설도 지금은 일본 정부 아니면 저렇게 회사가 만들려고 했대요.
한 개는 그 아오모리 현대 록가쇼무라 그쪽에 있는 그 무츠시에서 이미 건설되었고 가동이 지난달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일본에 있는 중간 전문 시설이고, 근데 그것은 도쿄 약간 좀 세세한 이야기인데 도쿄조력하고 또 하나의 조력회사만 거기에 사용 해결을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주장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 도쿄조력하고 또 하나의 조력회사가 만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미토세키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간주장 시설은 간사이 전력하고 중국 전력이라고 그 서쪽에 있는 회사가 지금은 추진하려고 해요. 특히 간사이 전력은 지금 제가 don된 백발전소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 사용 해결 저장 시설이 지금 고화되고 있는 아주 그 고화의 화율이 높은 그런 핵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간사이 전력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간사이 전력이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 중 하나가 가미토세키에 있는 가미토세키종에 그 중간주장 시설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바로 건설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십 년 단위를 보면 거기에 건설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미노세키장은 약간 안타깝게도 신규 핵발전소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돈 교부금은 기대 못하다. 그래서 그 중간 저장 시설이라도 유치하면 그 관련 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뭐가 그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 도시재생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금 더 마을을 살리려고 해요. 그것이 지금 그 상황이니까 그 이와이시마에는 아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이와이시마와 다른 가미노세키종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지금 중간주장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렉 진영에도 별로 그 지역 분열에 관심이 있는 종류인지 그런 질문이었네요. 당연히 저도 많이 강연을 다녀와요. 그 일본에서. 근데 그런 스츠의 지역 분열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강연을 하는데, 아까 좀 발표에도 말했는데 그 지역 분열이 눈에 안 보여요. 정말 별로. 그냥 같은 경우라면 엄청나게 싸웠고 물리적인 번역도 일어났는데, 그냥 문헌조사는 그냥 도쿄에 있는 유모의 본사가 하는 일이고, 그 숫자는 예를 들어 판다든가 그런 행위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문헌조사를 둘러싸고 그 의견의 대립이 있고, 그래도 그것도 그런 논의조차 그 사람들이 피하는 분위기라서 거기에 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잘 관광할 수 있고, 정말 보통 평소에는 저는 분열이 안 보이니까 여러 사람 크게 반대하는 그 분열을 쌓은 때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 분열이 지금은 적은잔 정책이 추진되면 그럼 그 지역 분열의 불씨도 다른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상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별로 그런 상상을 못해요. 이런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조금
나왔는데 그런 스트 마을에 지금 지역 분열을 쌓은 때 그에 따른 그 정신적 고통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의 문화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 그 우려와 위기심은 제가 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뭐 질문? 네, 우리 박 선생님. 예,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양쪽으로 겹쳐지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분단과 인권, 그러니까 사회 운동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제 뭐 환경권이라든지 평원 생활권이라든지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향 박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로서도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이것이 나의 이런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 정수희 선생님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평원 생활권 침해, 환경권 침해, 인격권 침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소송이나 집단 소송, 그러니까 한전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거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여쭤봅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약간 그 말하기 잊어버렸는데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이 약간 그 지역 분열이 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약간 권론화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수정에서 그 주민 그 반대 주민 조직은 있어요. 모임은 있는데 근데 좀 지금 그 분열된 상태라서 그 주민들이 약간 세게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면 다시 또 분열이 심해질까봐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사회 전체적으로 권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점을 좀 제가 추가로 설명하고 그 질문들을 그 유미 선생님의 질문 그 답하자면 일단 이 관련해서 그 스마을의 말 관련해서 그 관점으로 소송은 별로 없어요. 주민도 그렇게 그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그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 개념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몇 군데 사례가 있는데 뭐 그나마 큰 그 원고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판결도 뭐 후쿠시마 그 고향 박탈이라는 명확한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고향산시에서 생긴 고향 산시된 사람이 아니면 생기지 않는 피해라는 약간 그야말로 그 후쿠시마 핵사고 때문에 일어난 특이한 그 피해가 있다고 그것은 인정했어요. 그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 배상금도 그 조금은 추가된 느낌이죠. 그래서 그 지금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아직도 내고 있고 뭐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많이 배상금을 냈죠. 근데 그만으로는 우리가 후쿠시마 피해 주민들이 고향을 산실한 그런 산조랄까요? 그 정신적인, 물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제기한 거예요. 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고향 산시에 대한 보상 그 생활병원을 내걸고 제소했더니 조금만 그 개념보다 조금은 그 재판소도 받아들이고 조금만 배상금을 추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그 심한 피해 주민에게는 뭐 위로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들의 주장이 조금은 일부 인정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와 핵산업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건설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파괴가 이제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 문화적이고 생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파괴적 행위와 관련을 해서 그때 밀양 싸움 이후에 여러 사회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탈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로 그냥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의 확산도 그 하나의 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핵발전의 문제를 단순히 위험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로 이렇게 확산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느리잖아요. 제도가 변하는 과정까지는. 근데 지금 그 학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발전소 지역들에 행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 즉 이제 국가가 행한 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무형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이 느린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그런 이제 폭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잘 포착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위험과 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학술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것이 기록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학문적인 또 용어로도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환경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서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경법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권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 좀 제안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환경권이 침해를 받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공동체 문화를 파괴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그런 그 권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쨌든 환경권이라든가 인권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좀 정립되는 데는 여전히 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되기에는 아직 소송이라는 게 어쨌든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정책적인 제안과 그리고 인권위에서 이것을 국가 폭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위 제소 차원의 일들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된 바 있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으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탈핵 순례 중에 굉장히 초창기 때 규슈 지역에서 규슈 전력인지 정확히 겐카이 전력이 그쪽에 속하나요? 겐카이 전력에서 몬주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일상 평화권 뭐 그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있고 진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언급이 되면서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限界핵발 전선은 문제가 아니야. 아마 불사말 아니에요. 불사말 말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일단 바꿔야 되지만 그래도 법제도를 왜 바꿔야 하냐? 약간 그러면 사실 법을 바꾸는 이유라든가 그 요소 같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법으로 조장 안 했지만 그래도 법으로 조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일본과 한국도 아마 그런 공동체와 약간 인권이라면 약간 개인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좀 더 인권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과 핵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병원과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지랄까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하고 우리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그런 담론성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인데요. 네. 그 SMR을 군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알고 있었던 선에서는 SMR 그 기술이 아직까지 확립된 기술이 아니다. 상업적인 게 보장된, 그러니까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 이미 된 건지. 어제 탈핵 활동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탈핵 활동가 대회에서 SMR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일종의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도 보면 여러 자동차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소형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SMR도 사실 그 종류의 하나로 이렇게 좀 보여진다, 판단이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냐면 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지역별로 이렇게 다 넣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지어서는 사실은 이게 경제성 규모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대형 핵발전소 한 기 분량에 해당하는 한 기로 또 끝나서는 안 돼. 왜냐면 지금 이 핵발전소도 한 개씩 아주 오래 천천히 한 개씩 이렇게 지으면 돈이 안 되는 핵발전소 지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핵발전소를 포기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SMR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형 핵발전소만큼이나 그만큼의 용량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이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수용하고 지을 나라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게 지금 상용화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전국 공간 곳곳에 세워서 좀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요, SMR 이게 스몰 모듈러 리액터에서 규모를 작게 하는 건데 문제는 집에 보일러를 갖다 하나 두는데 각 방마다 하나씩 두면 그게 효율이 있겠는가, 비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6기의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600메가와트에다가 지금은 1400메가와트급으로 커졌어요. 그때 얘기는 이 핵 진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크게 할수록 경제성이 좋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꾸로 작게 하면 그런 경제성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짓고 말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IT 산업, 반도체 혹은 뭐 자동차, 조선가처럼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 기술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국가가 내주지 않죠. R&D 비용을. 근데 이건 전적으로 국가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국세를. 국민들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밥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뭐 한 너댓 개 밥그릇 너댓 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26개 핵발전소가 있는데 약 2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한 200 내지 300메가와트급으로 하면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한 80개 내지 13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발전소의 비용은 적어도 서너 배 이상 비싸요. 폐기물도 더 많이. 그렇죠. 그 많은 것을 더 벌려놓으면은 각각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얘기예요. 이거 하고 뭐 거기서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거기 너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는 없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세금을 갖다 쓰는데 자기네들이 R&D에서 그 결과가 나왔느냐?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유사한 게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거기에 칼카르라는 데서 한 370메가와트급의 4세대의 고속 증식로 소듐이라고 나트륨 냉각 고속 증식로를 만들었는데 10년 이상 걸려서 만들었어요. 한 6조 원 정도 들여서. 근데 73년부터 시작해서 87년에 완성했는데 86년에 체로는 터졌죠. 그래서 그거 만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거기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감지를 하고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91년도에 딱 문 닫아버렸어요.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그 장비는 다 뜯어내는데도 꽤 많이 돈 들어갔을 거예요. 몇백억 정도. 그리고 지금 그 냉각탑은 놀이동산에서 쓰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린 에너지 저거를 시작했어요. SMR 거기에 뭐 유사한 그런 거죠. 그린 에너지 펀드를 그때부터. 예, 시간이 뭐 많이 흘렀는데 혹시 이거는 진짜 이거 만약에 하면 2025년 탄핵을 다 파면을 맞이할 기분이 아니다 싶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짧게. 예. 예, 그 작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식적인 거나 어떤 학문적인 거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제 작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작년에 이제 4.14 기우정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1차 공동행동 5월 20일 토요일 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오염수 방류 집회를 계속하고 또 나중에는 8월 달 뭐 이제 9월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범국민 대회로다가 이제 크게 해서 이제 그런 운동이나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십니다. 가능성. 2025년. 예,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가능성이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예. 기후 집회와 관련한 예. 기후와 탈핵, 예, 기후와 탈핵에 대해서. 아마 기후 진영은 이미 매년 2018년 이후로 매년 이제 큰 대규모 이제 좀 집회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탈핵운동 진영은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형성이 된 이 대오라고 해야 되나 이 규모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좀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과 같은 어떤 규모로 이제 시민의 힘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탈핵에 대한 마음과 태도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왔고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잘 드러낼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탈핵 진영의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핵 정부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새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세상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탈핵 진영 역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사회 의제 내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제 내에 기후 전환, 그러니까 기후 정의와 함께 탈석탄, 탈핵이 중요하게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방침으로 좀 어쨌든 시민사회 내에서도 좀 그런 논의를 모으고 거기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탈핵 진영 내에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탈핵이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탄핵 이후에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배고픔을 잡아주는 처음 예, 이런 연말에 여러 일정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어렵게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강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법을 집행하는 핵산업과 또 그걸 추진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모습들은 좀 다른 듯이 보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안보와 관련돼 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좀 따라줘라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항상 그런 것겠죠.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익은 극히 소수가 가져가고 피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근데 잠깐의 어떤 짧은 시간과 규모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핵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되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에너지 발전 방식이 바로 핵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특히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지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될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행동해 주시는 분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마치고요. 아까 중간에 제가 좀 나이가 제가 살아본 중에서 지금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때거든요.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아까 중간에 기념사진을 찍자고 그랬었는데 그거 1분 뒤에 까먹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기도 하고 그다음 이곳에 모여가지고요 같이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화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좀 찍도록. 쭉 나오세요. 좀 뒤로.
올라가실 분 좀 올라가시고. 네. 키 크신 분들은 뒤로 올라가시고. 네. 강사분들은 네, 가운데. 키커도 앞에 계시잖아요. 여기 작은 사람이 이거 엄청 커서 전문선생님도 나오세요. 수능이 더 많아요. 아니 멸종 관람이고 생태환경위원회고 그러고 기후행동 상관없이 가톨릭 할 거 다. 네. 그런 거 소속이 상관없어.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탈핵하나요? 네. 네, 어떻게 하면 탈핵이 되나요? 하나, 둘, 셋. 탈핵! 하나, 둘, 셋. 제가 찍어드릴까? 소리 내가 소리 많이 소리를 질렀죠. 제가